If I lay down and I play dead and I stay dead, maybe you'll get sick of being the monster out of my head. 2월 21일 어제자 공시에서 이제 유가증권 시장 맡은 조사위원입니다. 태평양 물산이 이 시총 940억짜리가 매출 1조 839억, 영업이익 689억, 당기순이익 268억을 매표했는데 이 정도면 진짜 너무 싼 회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일 한번 원픽을 해서 발표해 보겠습니다. 이제 삼성공주가 매출 957억, 영업이익 87억, 당기순이익 409억으로 직전 연도 대비 매출 20.3%, 영업이익은 646%,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매출액 증가 및 사업 결합에 따른 손익 구조의 변경이었는데, 아무리 이 사업 결합이 있어도 좀 매출이 좀 너무 잘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하나솔루션이 매출 13조 6,540억, 영업이익 9,662억, 당기순이익 3,780억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으나 3년째 무배당이라서 좀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이런 좀 주주 친화적이지 않은 기업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월 20일 코스닥 공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기업은 삼표시멘트하고 제이오, 휴비츠 이 세 개 회사고요. 우선 삼표시멘트가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치보다, 예상 컨센보다 훨씬 잘 나온 그 실적을 발표했어요. 삼표시멘트는 아시다시피 시멘트 사업에서 93%의 매출이 발생하고 최근 레미콘 사업을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3분기 그리고 21년 4분기 대비해서도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크게 상승했고요. 이 이유를 살펴보면 이 시멘트 원재료인 유연탄, 유류 등의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시멘트 단가 인상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송에서 이겨서 일시적인 수익 증가로 전기 대비 이익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인데요. 이 회사는 다들 아시는 잭시믹스라는 운동복을 만드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여기 원래 브랜드하고 브랜드 제품 R&D 그리고 미디어 커머스 하는 회사인데 쉽게 생각하시면 마케팅 해주고 그런 마케팅 대신 해주고 광고 해주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작년 3분기 그리고 21년 4분기 대비해서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잘 나왔고요. 이유를 살펴보면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그 이유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휴비츠라는 회사인데 여기는 안경점하고 안과에 이렇게 진단기기하고 눈 시력 측정하는 검안기 이런 걸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예요. 여기도 직전 분기하고 직전 사업연도 대비 매출하고 영업이익은 잘 나왔는데 컨센서스보다는 좀 덜 나왔어요. 근데 제가 여기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원래 안과하고 안경점용 진단기기를 하는 회사인데 한 2년 전부터 디지털 덴티스트리 사업도 진출한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제가 최근에는 안 봐가지고 내일까지 전화 통화를 하다 한번 찾아봐서 디지털 덴티스트리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가 OTC라고 또 진단기기를 같이 만들어서 파는데 그게 성장률이 또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것도 잘 팔리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휴비츠는 내일 원픽 기업 시간대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20일 기타법인 공시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기업은 왕산 레저개발이란 회사하고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입니다. 우선 왕산 레저개발은 2011년에 대한항공에서 만든 회사인데 인천국제공항 인근의 요트 계류장인 왕산 마리나를 조성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예요. 여기가 유상증자를 결정했는데
한진에서 그 406억 원을 전액 그 주주배정 증자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 여기 왕산레저개발이 한진의 지금 아픈 손가락인데 2년 동안 매각도 지연되고 있고 10년 동안 쏟은 현금이 1620억이라고 해요. 근데 10년 동안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당연히 대한항공 돈 많이 벌어서 크게 데미지 입는 건 없겠지만 그래도 현금이 빠져나가는 그런 회사이고요. 그다음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인데 여기는 쿠팡이 이제 택배 사업도 한다고 만드는 회사예요. 여기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했다고 해서 갔는데 쿠팡한테 업무용 차량을 양수받았다고 해요. 제가 얼마 전에 CJ 대한통운을 분석했는데 그 CJ 대한통운의 리스크 중에 하나가 이 쿠팡이 택배 사업에 진출하는 게 리스크였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진출하는 것 같습니다. 그 차량 양수한 게 규모는 125억이고 그 저번 달 30일에 쿠팡한테 또 차량 그리고 IT 자산 그리고 전적 근로자 관련 부채 및 권리 등을 또 양수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제 뭐 이제 택배 사업에 본격 진출하는구나. 한진하고 대한통운은 긴장해야겠구나.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23년도 2월 20일자 임원 및 대량 보유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고바이오랩이라는 신약 사업과 이제 건기식을 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에서 비등기 임원이 0.08% 정도 1.9억가량 매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루트락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인공관절 관련 의료기계 기구를 파는 회사인데 코넥스에 상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무가 0.02% 정도 330만원 정도 매수를 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하루 거래량이 2000주밖에 안 되는데 1660주를 하루 만에 매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젠베스 링크인데요. 이 회사는 무선 인터넷이나 이제 전송 인프라 그런 솔루션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과거에 이 소액주주와의 분쟁이 있었는데 지금도 계속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박광규라는 소액주주 대표분이 이제 1.03%로 공동보유계약 체결 추가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이 분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시엔토스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마스크랑 공기청정기 필터 제조 및 판매를 하는 회사입니다. 이 대표이사가 0.16% 정도 2억가량 매수를 했는데 그 전에 11월에 대표이사 자녀들도 각각 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일가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2월 20일자 임원 및 대량 보유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기업은 하나, 시엔투스, 삼형 엠텍이고요. 하나는 총 두 분께서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양기원 사장님과 이창호 상무님이 장내 매수를 하셨습니다. 양기원 사장님 같은 경우는 취득단가 28,350원에 4,000주를 장내 매수하셔서 1억 정도 되는 금액이라서 꽤 크기 때문에 좀 의미있게 봐야 할 것 같고요. 밑에 이창호 상무님은 이제 619만원 정도로 크진 않은 금액이지만 같은 회사의 그 주식을 이제 내부자가 이렇게 샀다는 게 의미 있어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시엔투스는 아까 이제 발표해 주신 것처럼 그 하춘옥 대표이사님이 장내 매수로 2억 가량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형 엠텍인데요. 삼형 엠텍은 이제 강문식 회장님이 보통주 18만 주를 증여해서 이제 지분이 7.19%에서 5.81%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오늘 코넥스 발표를 맡았고요. 어제 공시 중에 생각보다 코넥스 공시가 많았는데 라이프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그리고 H&S 하이텍 그리고 엔솔 바이오 사이언스의 공시가 있었습니다. 라이프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제3자 유증 근데 상한 우선주를 했었는데 20억을 모으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정정돼서 10억으로 변경되는 걸 보면 참 코넥스 시장에서 돈을 모으기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회사의 이제 주요 제품은 외출 제한 감독 장치 등 그런 헬스케어 관련 제품들이 다수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H&S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전자부품 제조업인데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이제 회로랑 여러 개를 하는데 코넥스 치고 매출도 잘 나오고 돈을 벌고 이번에 배당이 나온다는 공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괜찮겠다 하고 주가를 검색해봤는데 이제 일단 거래 정지 상태였고요. 언제 재개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평가에서 CEO나 뭐 다 회사도 괜찮게 생각하지만 임원이 너무 많고 임원에 대한 불만이 많다 하는 코넥스의 전형적인 문제가 있어 보였고요. 네. 그리고 지금 또 채용을 8명 하는 거 보면 회사의 성장성은 상당히 기대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빅토리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러 작품들을 만들었지만 그렇게 또 성공적인 작품은 없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냥 주총 공시였고요. 이제 어떤 사업을 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라우코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주총 공시였고 화장품을 만들고 뭐 선크림도 만들고 립스틱도 만들고 그러니까 색조도 하고 하는 곳이었는데 요거 한 번씩 다들 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 디자인은 그래도 조금 잘하는 회사다. 근데 뭐 그 이상이 있냐 하면 재료 공장이 있고 자기들이 제품도 직접 설계를 한다는 거 말고는 어떤 알파를 찾기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